자, 앞에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문법 공부할 때랑 이제 활용해 나가는 걸 해볼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몸소 경험을 하고 계시는 상황일 것 같은데, 잘 안 떠오르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도 잘 안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코드는 안 써지고, 그러다 보니 생각은 계속 많아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이 끄적여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냥 하나하나 좀 끄적여 보자 라는 느낌인 건데, 제가 이걸 보고서 한번 끄적여 볼까요? 얘를 좀 줄여볼게요. 자, 일단은 명령어를 입력받았는데, 자, 내가 지우겠다고 한 글의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 저장. 이건 우리가 이미 해놓은 거죠, 근데. 이미 해놓은 과정에 있는 건데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저장해야 되고, 저장한 글 번호를 가지고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게시물들의 번호와 비교해서 일치하면 삭제, 그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는 게 없으면 게시물이 없다 보여주기, 이런 상태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 흐름만 놓고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느낌인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서? 디테일에서. 여기까지는 완벽히 동일하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 설명을 들으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쉬울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일단 명령어를 빨아들일 수 있게 조건문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디테일 밑에다가 딜리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바꾸는 거는 그 이해하기 어려우신 건 아니죠, 혹시? 화면 전환이 막 확확 돼가지고 뭔가 뭐 하는 거지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짚어드릴게요. 딜리트로 바꿔줄 거고요. 이거 이만큼이 그대로 필요해요. 왜냐?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했죠? 끝. 그리고 저장한 글 번호를 가지고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게시물들의 번호와 비교해서까지가 이만큼인 거죠. 그대로 쓸 겁니다. 자, 그리고 게시물이 없으면, 일치하는 게 아예 없으면 게시물이 없다 보여주기, 요거도 일치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그냥 쓸 거예요, 저는. 그리고 얘만 바꿀 겁니다. 이만큼 똑같이 가고 밑에 실제로 상세 보기로 보여줬던 부분만 지우는 걸로 바꿀 거예요. 여기까지 그대로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사실상 해야 되는 기능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드릴 게 따로 없고. 자, 여기서 저는 지워야 돼요. 누구를? 지금 내가 지워야 되는 글에 대한 정보는 어디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코드를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지워야 되는 글의 정보 어디에 들어있나? 얘는 파운드 아티클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여기 일치하면 백업이었죠. 내가 지우고자 하는 글의 번호는, 글의 정보는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널이냐 아니냐도 따져봤잖아요. 그래서 게시물이 있냐 없냐도 봤어요. 일치하는 게 있냐 없냐. 근데 이 컨티뉴 안 만나고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건 일치하는 게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파운드 아티클이 널에서 값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린 지워주면 돼요. 근데 내가 지울 글이 누가 갖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지워야 되는 글에 대한 정보를? 파운드 아티클이 갖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고민했어야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고민할 게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 제가 힌트를 드렸었죠, 시작할 때. 자, 우리가 지금 게시물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파운드 아티클에는 내가 지금 지워야 되는 글 하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실제로 이 게시물이 저장되고 있던 공간은
articles잖아요. 그렇죠? 리스트에 articles로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 형태인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고 있는 곳에서 지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라는 건 articles라는 리스트 안에서 내가 articles가 들고 있는 게시물 그 데이터 하나를 진짜로 지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메서드 중에서 삭제하는 메서드를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바 리스트 삭제 치면 나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검색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키워드만 뽑아서 검색해도 어차피 정보는 나와요. 자, 하나씩 들어가서 볼게요. 하나만. 맨 위에 있는 거 그냥 들어갑니다. 얘가 말하는 거 어레이 리스트에서 특정 값을 삭제하는 방법이래요. 자,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어레이 리스트 점 리무브라고 하는 게 있고 어레이 리스트 점 리무브 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터레이터 점 리무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일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처음 볼 거예요. 그럼 읽어봐야죠. 일단 리무브 읽어봅니다. 자, 이런 걸 사용하면 특정 인덱스 또는 특정 값을 어레이 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이 인자로 인트, 인덱스를 넘기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 오브젝트를 넘기는 방식이 하나가 있대요. 여기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죠. 이 리무브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인트 값을 전달을 하면 해당 인덱스의 값이 삭제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remove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오브젝트 객체를 전달하면 어레이 리스트에서 해당 객체를 찾아서 첫 번째로 나오는 값만 삭제를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밑으로 더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상황이 나왔잖아요 지금. 요소를 삭제할 수 있대요. 자, 삭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이 방식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방식에 특화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코드를. 왜? 인자로 넘길 객체를 넘겨주면 얘가 그 객체를 찾아서 첫 번째로 나오는 값을 삭제한대요.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값을 삭제한다는 건 뭐냐? 리스트에 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 들어있고 2 들어있고 1 들어있고 3 들어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나 이거 지울 거야 라고 이 값을 객체로 넘겼대요. 그러면 두 개 있죠. 이 안에는. 근데 첫 번째로 나온 이 친구를 지우고 얘는 안 지운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게시물 번호랑 제목이랑 내용이랑 들고 있을 그 게시물 아티클이라는 객체는 동일한 객체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번호가 동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내용이 하나라도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목과 내용은 같을 수 있겠지만 번호는 무조건 달라요. 그래서 얘가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왜? 객체는 특정 값이 아니니까. 자, 여기 첫 번째 방에 들어있는 애도 객체고 두 번째 방에 들어있는 애도 객체예요. 서로 다른 객체 아니에요?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남 정도 될 거라고. 그럼 얘네들이 같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번호라고 하는 특정한 그런 값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지울 때 동일한 값이 들어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객체니까 동일한 애로 취급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이유를 따져보면 객체라는 건 우리가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만들어냄과 동시에 주소를 가져요. 하나 만들면 주소가 생겨나죠. 객체를 또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다른 주소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 주소가 같을 수 있어요? 없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학원 건물이 있는 공간에 이미 학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건물이. 근데 여기다가 새로운 건물 바로 짓겠대요. 이거 안 허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미 주소를 자리 잡고 있는 애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다른 애를 또 만들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객체는 서로 완전 지구 반대편 남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주소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럼 다른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리스트 안에는 객체들이 동일한 객체로 취급받을 수 있는 애가 들어갈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타입이 똑같을 뿐인 거고 동일한 형태,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뿐인 거지 전혀 다른 친구들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린 지금 객체를 이미 받아놨잖아요. 누가? 파운드 아티클이라는 애가 일치할 때 해당 게시물에 대한 객체 리모컨을 우린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리모컨 사용해서 이거 지워줘 하면 얘가 가져가서 지우지 않을까요? 자, 그거에 대한 코드가 이겁니다. 어디서 지워야 된다고요? 파티클스 여기서 리무브. 근데 객체를 넣어주면 얘가 지운다라는 거죠. 알아서 찾아서.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출력문 하나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거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이게 아니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활용하죠. 이러면 끝났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일단 글을 바로 쓸게요. 네. 하나 복사를 해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글 쓰는 게 제일 많으니까. 자, 글 3개 썼어요. 심지어 지금 2번 글이랑 3번 글은 제목 내용 일치하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순회 방향으로 돌면서 체크를 할 거니까 처음 만나는 시점, 그러니까 파운드 아티클에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브레이크 만나는 이 시점, 당연히 겹치는 건 없겠지만 혹여나 겹치는 게 있었다고 해도 앞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먼저 썼던 애가 먼저 찾게 될 거예요. 맞죠? 0번 인덱스부터 들어갈 거니까. 최근에 쓴 글보다 먼저 써놨던 글이 당연히 먼저 검증을 하는 거죠. 번복문 순서가. 역순회가 아니니까. 그죠? 그것까지 같이 검증을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으면 누가 최근에 쓴 거예요? 3번 글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3번을 지우겠다라고 했는데 2번이 지워지면 동일한 객체라는 게 인정이 됐다라는 거고, 내가 3번을 지우겠다 했는데 2번을 무시하고 3번을 잘 지우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얘가 갖고 있는 값도 안에 번호가 다르겠지만 일단은 자, 아티클 일단 리스트 한번 볼까요? 글 3개 잘 나오고 있고요. 아티클 딜리트. 그래서 3번 글 지우겠다. 삭제되었다고 떴어요. 자, 아티클 리스트. 3번 글이 없죠. 잘 지울 거니까. 진짜로 지웠나 안 지웠나는 우리가 확인은 해볼 수 있지만 얘가 그래서 아티클스에 있는 애를 진짜 어떻게 지우는데 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 같은 걸로 3번 보겠다고 해도 더 이상 3번 글은 없어요. 그리고 딜리트 같은 걸로 3번 글을 하겠다고 해도 없어요. 이미 지워졌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객체 방식으로 우리가 디테일에서 만들어놨던 걸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제 리무브에는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지우는 방법도 존재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서 간단하게 설명 하나만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아티클스예요. 자, 이 친구는 방이 3개 있는 걸로 봐서 글을 3번 썼다는 얘기겠죠. 0번 방이고 1번 방이고 2번 방입니다.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각각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 얘네도 리모컨을 넘겨받은 개념이에요. 방에 리모컨 들어있는 거예요. 객체 컨트롤 할 수 있는. 객체가 직접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도 하나의 변수 공간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객체가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리모컨 넘겨주는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리모컨에는 1번 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는 2번 글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올 것이고, 그죠? 여기에는 3번 글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다 라는 상황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 안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면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2번 글을 지우겠대요. 그러면 객체로 넘기면 이 2번 글에 해당하는 객체를 그냥 통으로 넘겼을 때 얘가 알아서 찾아서 지워주겠죠. 그게 방금 우리가 해봤던 방식이에요. 그렇게 지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워져요. 이거는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밑으로 좀 빼둘게요. 얘가 지워진 거예요, 실제로. 자, 지워졌어요. 여기 방 비었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 뭐라고요? 초기화? 얘는 얘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 방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이즈를 까보면 2가 나와요. 지워지고 나면. 그러니까 중간에 걸 지웠는데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땡겨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그냥 빈 공간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값만 지운다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덱스는 0번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해야만 하죠. 우리가 부여할 수 없죠. 그럼 인덱스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0, 1, 2가 있는데 1이 지워졌다고 0, 2 순서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반복문 돌리면 당연히 얘로 할 텐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방 자체가 사라지는 개념이고 방이 사라지고 나서 뒤에 있던 방이 앞에 방으로 땡겨지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손에 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 머리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1번, 0번 방, 1번 방, 2번 방이에요. 여기서 제 머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냥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1번 방이 되면서. 이해되실까요? 이게 딜리트의 원리거든요. 이게 리무브의 원리.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자, 이 상황일 때 이번에 객체로 지우지 않고 다시 인덱스 같은 걸로 지운다. 인트 값을 넘긴다의 상황을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얘를 만약에 지우고 싶어요. 2번 게시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친구를 지우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는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다가 여기다가 인자로 뭐 줘야 돼요? 뭘 줘야 될까요? 자, 0, 1, 2, 3 중에 뭐 넣어야 될까요? 1이에요, 1. 인덱스 번호를 넣는 거였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글 번호? 그런 거는 얘는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건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리모컨 조작이기 때문에 얘는 이게 몇 번 글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알 수가 없죠. 못 가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인덱스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무브 안에다가 1이라는 값을 인자로 주게 됐을 때 방금 전과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가. 얘가 사라지고 얘가 이렇게 그냥 통으로 사라진다가 되는 거고 얘가 앞으로 땡겨와서 이게 2가 아니라 1번 방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값을 주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인 거고 마지막에 있는 값을 주면 이걸 고민할 필요도 딱히 없죠. 첫 번째 있는 값을 지워도 제가 설명드린 개념 그대로예요. 0번 방에 있는 걸 지워? 그럼 1번 방에 있던 애가 0번 방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리무브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리무브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0번 방에 1번 글이 들어있는 거고 1번 방에 지금 2번 글이 원래 들어있는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혹여나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이 글 번호 가지고 지우겠다라고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애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워졌다고 했을 때에도 만약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게시글 번호 2번이니까 그럼 나 얘 어차피 1번에 있을 거니까 이 글 번호 마이너스 1에서 지우면 안 되나? 이 생각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웠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깔끔하게 다시 그려봅시다. 1번이고 여기 2번 리모컨 2번이고 3번 리모컨 들어있어요. 자, 제가 얘를 지우고 싶어서 그 리무브에다가 인덱스 번호 주려고 글 번호 마이너스 1을 부여를 했어요. 그럼 얘는 1번이 지워지긴 하겠죠. 아까처럼 얘가 삭제가 되고 얘가 땡겨오면서 여기가 1번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3번 글 지우고 싶어요. 그럼 나는 이 로직이면 3-1 하겠죠. 그럼 2 아니에요? 근데 2번 방이 있어요? 없죠. 이 방식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코드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글번호 알고 있죠? 아이디.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거 하나만 지워줘도 뒤에 있는 게 땡겨지면서 이 로직은 그때부터 안 맞을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는 어떤 식으로 넣어줘야 되냐면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반복문을 통해서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게시물들 하나하나 까보면서 너 일로 와봐. 나랑 비교해. 너 틀렸어. 너 가. 너 와봐. 비교해. 너 나랑 똑같네? 그럼 내가 백업하고 죽을게. 이 과정을 통해 객체를 얻어냈어요. 근데 이 방식으로 계속 똑같이만 가면 우린 인덱스 번호 절대 못 찾아요. 왜냐면 이 객체는 인덱스 번호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플러스 1로 판단한다, 마이너스 1로 판단한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걸 쓰지 않고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는 초기값을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찾아내면 이 인덱스한테 얘를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쓸 겁니다. 이러면 기능은 끝났어요. 자, 근데 왜 이게 되는지는 알아야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found index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분명 여기서는 초기값, 기본값으로 넣어놓고 세팅을 했는데 얘는 기본값 세팅 아니죠. 기본값 0이니까. 근데 왜 마이너스 1을 했는지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반복문 돌아요. 찾았죠? 일치하는 경우래요. 일치하는 경우래요. 자, 이 일치하는 경우에 현재 아티클스의 몇 번째 방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3개 있으면 0번 방, 1번 방, 2번 방 해서 데이터 가져와서 얘한테 꽂았죠. 그리고 비교했죠. 만약에 저는 2번 방을 원해요. 1번 방을 원해요.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지금 게시글 3개 있고 i가 1일 때 제가 찾는 게 이제 1번 방이니까 i가 1일 때 아티클에 2번 게시글이 들어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2번 게시글 찾아봤는데 말이 꼬였네. 다시. 처음부터. 자, 제가 명령어로 친 번호는 2예요. 2. 그러니까 2번 글을 삭제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 상황. 명령어. 그럼 아이디는 지금 2가 들어왔겠죠? 그죠? 근데 2번 글은 어디 들어있어요? 1번 방에 들어있죠? 그럼 i가 1일 때 얘가 갖고 있는 게 2번 방일 거고 2번 방이래. 2번 게시물일 거고 2번 게시물이 갖고 있는 아이디 2일 거니까 일치했죠? 일치했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현재 방번호에 대한 정보를 i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0번부터 1번 방번호 가지고 순서대로 반복문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아이디 값은 실제로 2랑 2가 같다를 맞춰야 돼요. 이거는 게시글 번호니까. 근데 이때 일치하는 이 상황일 때 그래서 그 게시물 몇 번 방에 있는데 라는 정보는 얘가 알고 있는 거죠. i가 0일 때 했는데 얘는 안 맞아. 1일 때 했는데 니네 맞았네? 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순간에 found index라는 변수한테 i의 값을 넣겠다. 그럼 전 현재 지금 얘한테 1이라는 값을 넣은 거죠. found index에. 그러면 지금 일치한 상황에서의 인덱스 번호가 맞네요. 이 객체가 들어있는 방 번호. 그거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우겠다라고 한 거고,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지우게 되는지? 자, 천천히. 게시글이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0번, 1번, 2번 방에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티클, 디테일이래. 딜리트 2번을 했어요. 저는 지금 얘를 찾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얘는 1번 방에 있는 거예요. 자, 반복문이 0으로 돕니다. 0으로 돌아오면 얘는 현재 이 아티클에는 누구 들어있어요? 이거 들어있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겠네요. 얘는 1일 거고 얘는 2였으니까 명령어에서 가져온 아이디니까 얘는 그죠? 그러면 이거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끝나고
다시 또 올라가서 이번엔 i가 1이죠. 반복문 돕니다. 여기서 get i 1 했으니까 1번 방 얘 가져오겠네요. 얘를 여기다 꽂았죠. 그 상태에서 비교를 해요. 이 x는 언제 썼지 내가? 자, 얘를 가져와서 꽂아놓고 비교를 합니다. 여기 이 객체한테는 2번이 들어있겠죠, 아이디가. 얘 우리가 원한 것도 2번이었고 니네 일치했네? 이 상황일 때 found index라는 변수의 값을 얘가 들고 있는 i로 바꾼다. i가 들고 있는 1이라는 값으로 바꾼다. 실제로 인덱스 번호는 i가 알고 있는 거니까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을 한 거고요. 찾았으니까 브레이크 만나서 나갑니다. 나왔어요. found index의 값이 -1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는 1로 바뀌었죠. 그럼 얘 안 하죠. 내려와서 1번 인덱스에 있는 거 지워줘 한 거죠. 그럼 이거 지우는 거 맞잖아요. 자, 이렇게 로직은 흘러가요. 근데 제가 얘를 왜 0이 아니라 -1로 했냐? 만약에 0번 방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했어요. 그럼 i는 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0이었는데 0으로 바뀌었대요. 여기서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니까. 그죠? 그래서 0이 아니라 -1로 초기화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가 -1이든 마이너스 뭐 이렇게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비교할 때 이것만 잘 넣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큰 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1, 0보다만 작으면 돼요. 0보다 크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인덱스니까 안 되고 0보다만 작으면 되는 상황. 그래서 -1. 이해되실까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도 작업을 하면서 인덱스 번호 가지고 뭔가를 따져봐야 될 때 이런 로직이 좀 필요할 때 인덱스 번호의 값을 저장하기, 백업해 놓기 위해 존재하는 이런 변수들은 보통 -1로 초기화를 많이 해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할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거 살려 놓을 거예요. 이거 안 지울 거고 그대로 그대로 하나 공유해 드릴 건데 이 주석 걸려서 오케이. 얘도 이렇게 해놓고 얘는 따로 살려놓진 않을게요. 이거는 뭐 널로 바꾸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이 상태 그대로 저장해서 공유를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삭제 기능까지 만들어 봤고 내일은 다른 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잠깐 하고 수정 기능 같은 거 만들어 볼 건데 이거 이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디테일까지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게 총명했는데 여기서 무너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화이팅해서 잘 복습해서 이해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